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그렇죠 바로 4단원 비와 비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들 교과서 78쪽 79쪽 다들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역시나 배움 목표 읽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얘들아 4단원 비와 비율에서 바로 두 번째 비율에 대해서 배우는 날인데요. 한번 배움 목표의 초성 힌트를 맞춰볼까요? 비읍, 이응 바로 알겠죠? 그렇죠 바로 비율의 뜻을 알고 비율을 구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맨 첫 번째로는요. 비율의 뜻을 먼저 아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율을 직접 여러분이 구해서 비율끼리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교과서로 바로 가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전에 비율의 뜻이 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 사전적인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 비는 견준다는 뜻의 견줄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율은 무슨 율이냐면 비율율이에요. 우리 오늘 배우는 요 비율의 율. 그래서 두 수를 그렇죠. 비교해서 그것을 어떤 수치로 또 다른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오, 꽤 팔았네요.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한번 같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같이 갈게요. 우리 오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처음에 있던 도넛 수와 판매한 도넛 수만큼 동그라미를 색칠해 보세요. 자, 얘들아, 처음에 있던 도넛 수 몇 개였죠? 네, 20개였습니다. 20개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20개 색칠했죠. 그 다음에 판매한 도넛은 몇 개래요? 그렇네요. 10개를 팔았다고 하니 판매한 도넛 수 색칠해 볼게요. 8, 9, 10 요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이죠.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4칸이 모두 채워졌고요. 판매한 도넛 수는 이 4칸 중에 2칸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에 대해서 나왔네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 대한이에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뭐뭐에 대한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기준량이 된다. 그 다음에 뭐뭐의 비니까 얘 앞에 있는 양이 비교하는 양.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 적어주면 되겠죠? 몇 개였죠? 20개.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인 판매한 도넛 수의 비가 10개. 요렇게 답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은 10대 20 또는 20에 대한 10의 비, 10에 20에 대한 비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비에 대해서도 복습을 했고 이제 비율에 대해서 슬슬 알아볼 문제입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얘들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판매한 도넛 수 요 10개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개의 몇 배일까요? 20개 중에 10개를 팔았어요. 2배는 아니죠. 그거의 딱 반절이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4칸이 다 채워졌고 얘는 2칸만 채워졌으니 그 중에 딱 반절이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 될까요? 20개 중에 10만큼 팔았으니 네, 예상을 했을 때 20분의 한 10 정도 되겠죠. 그럼 얘를 약분하면 그렇죠. 땡땡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배. 2분의 1배는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딱 반절이니까 그렇죠. 0.5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선생님과 함께한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비율이라는 수학적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번째 문제에서 바로 분수랑 소수로 바로 못 나타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배우는 시간이니까 같이 차근차근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 다 채워졌고 두 번째 판매한 도넛 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면 4칸 대 2칸, 즉 또 통째로 얘기하면
두 칸 대 한 칸 이러면은 2분의 1배 또는 0.5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든 비율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숫자로 간단하게 훨씬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얘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얘들아. 왜냐? 우리 단원명이 4단원 비와 비율이에요. 비는 저번에 배웠고 오늘 비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연필 쥐고 또는 형광펜 쥐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율을 구하는 식이 있네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율은 얘인 거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넛수 10대 20을 B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그렇죠. 기준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비교하는 양을. 그래서 20분의 10 얘를 약분하면 2분의 1 또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0.5가 됩니다. 라고 비율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친구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비교하는 양이 왼쪽, 기준량이 오른쪽 요렇게. 요게 아까 도넛, 원래 도넛의 수, 얘는 판매한 도넛의 수였죠. 자, 이번에는 그렇죠. 우리 색깔펜으로 쭉 그으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비율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즉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예시로 10대 20을 B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20분의 10 또는 0.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79쪽에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 갑시다. 2번.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가 두 개 있습니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했어요. 두 개 지금 액자가 보입니다. 근데 비율을 구해 보래요. 어떤 비율?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 자, 이러면 우리가 비를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니까요. 우선은 B로 나타냈을 때는 요렇게 세로가 기준량이 되고 가로가 비교하는 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을 정리하고 첫 번째 문제.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적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세로가 몇 cm죠? 20cm에 대한 얘가 기준량, 그리고 가로가 25cm 이렇게 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바로 비율이 들어가네요, 여러분. 비율. 근데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니까 얘를 어떻게 비율로 나타낸다고 했었어요?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 78쪽 여기 다시 봅시다. 그렇죠.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자, 눈으로 확인하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어요. 비율은 그렇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준량이 20이죠. 그러니까 20분의 25 이렇게 분수로 하나 나타냈습니다. 자, 분수 요거 나타냈으면 소수로는 어떻게 나타내죠? 얘를 조금 약분해줘도 괜찮아요. 20분의 25 그대로 둬도 괜찮고 약분하면 얼마로 나뉘어요? 네, 5로 나뉘네요. 그래서 4분의 5가 되죠. 4분의 5. 그 다음에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나요? 4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면 분모가 10이 되거나 100이 되거나 1000이 되거나 4는 뭐가 될 수 있어요? 10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00분의 125에서 1.25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타냈다면 우리 두 번째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나액자는 보니까 가로가 15cm, 세로가 12cm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세로에 대한 12가 기준량, 그 다음에 가로의 비 15. 그래서 15 대 1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비율 아까처럼 나타내면 되겠죠. 어떻게 나타냈었어요? 분수로는 그렇죠.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 그래서 12분의 15가 되죠. 얘도 약분 가능합니다. 어떻게? 3으로 약분이 가능하죠. 얘는 4대 5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4분의 5도 가능합니다. 얘는 소수로 어떻게 나타내요, 여러분? 위에랑 똑같네요, 가액자랑. 그래서 얘도 1.25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두 액자의 서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가와 나는 일단 액자 크기 자체는 다르죠. 액자 크기는 다른데 비율은 어때요? 똑같네요. 그것도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실질적인 길이는 다르더라도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빨리 감기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적으셔야 돼요. 이거 화면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고 바로 적도록 합시다. 또 하나 더 정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한 거는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 자체는 달라도 비율은 똑같을 수 있다는 거. 위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나 액자를 이렇게 쫙 늘리면 얘를 좀 크게 늘리면 어쩌면 가 액자의 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유념해 두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 우리 정리하고 수익으로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꼬고 중기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 중기내 모둠 6명은요 8인실을 사용했고요. 지혜내 모둠 3명은 몇 인실을 사용했대요? 6인실을 사용했네요.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나뉘어져 있네요. 여러분이 느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기내 모둠이다 또는 지혜내 모둠이다 했을 때 어느 실을 갔을 때 좀 더 넓다고 느낄까요? 느낌이 오죠. 그 느낌을 바로 우린 수학적으로 비율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구해볼까요? 우선 중기내는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이니까요. 우선 B로 나타내면 6대 8이겠죠. 그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6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를 약분하면 8분의 6을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죠. 2로 나누면 4분의 3은 분수로 나타내서 소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100분의 4에다가 100이 되려면 25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3에다 25를 곱하면 75. 얘는 다른 말로 소수로 바꾸면 0.75가 됩니다. 이렇게 비율을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중기는 이렇게 나왔고 지혜는 어떻게 돼요? 지혜는 B가 그렇죠. 방의 정원이 6이고 사용한 사람 수는 3명이니까 6분의 3이죠. 얘는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3으로 나누어져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소수로 나타내기 전에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5.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 0.5가 되네요. 지금 비율이 어떤가요?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까요? 중기 또는 지혜 누군가요? 두구두구두구. 그렇죠. 바로 지혜네가 훨씬 더 넓다고 느꼈겠죠.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비율,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8, 79쪽 같이 해봤으면 그렇죠. 오늘의 배움 목표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비율의 뜻을 알고 비율을 구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비율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얘들아.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비율을 직접 구해봤습니다. 어떻게? 비율은
기준량 분에 비교하는 양. 그래서 그 크기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밀접하게 가까운지, 어디가 더 빡빡한지 또는 드문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연습이 끝나느냐? 아니죠. 바로 수학 익힘으로 넘어가서 오늘 비율을 좀 더 확실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제 수익으로 넘어갑시다. 고고!